구로 FM의 김정아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거 맞죠? 다들 네. 대답이 없으셔. 더워가지고. 네. 네, 오늘 함께 담소라는 마리아 바른말이지 영화. 일단 현주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또 이게 또 6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전 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게 또 서울 독립영화제 2022년 옴니버스 챌린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요, 네. 서울 독립영화제가 기획하고 제작해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상영한 옴니버스 영화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따끈따끈한 영화를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보게 됐네요. 네, 오늘 조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게스트로. 네. 게스트 분들 먼저 소개하고 들어갈까요? 네. 네. 자, 시작하시죠. 먼저. 자, 이쪽부터 자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이라고 하고요. 현재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영화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고 영광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MC다. 네. 다 MG야. 우리만 아니야. 네, 옆에 계신 분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06년생 고등학교 학생으로 06년생. 와. 현재 라인 방송국에서 인턴십으로 네. 7회 하고 있는 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MG보다 더, 이거 뭐라고, MG 뭐라 그래야 돼요? MZZ라고 할까요? MG,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95년생 김승우라고 합니다. 네. 네, 현재 전공은 공간정보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네,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공간이라는 네. 이렇게 단체 사업체를 하고 있어서 네. 네, 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우라고 MG 대표분이신 합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늘 공간? 네. 네. 하늘 공간, 그쵸. 그 하늘에 소개,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하늘- 소개를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하늘공간이라는 건 이제 드론에 관련한 사업체라고 보시면 진짜요? 되는데요. 오. 이제 드론 이제 강서대학교를 통해서 네. 지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드론에다가 빅데이터에다가 굉장히 핫한데요? 그러니까, MG에다가. 이건 뭐 다 섞었지. 네. 오늘 막 뽑아봅시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영화 마리아 바른말이지로 또 이렇게 토크를 나눠볼 텐데요. 네. 뭐 어떠셨는지 그래도 짤막하게 네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진행자님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먼저? 네, 그쵸. 아. 네. 저는 이제 기대를 생각보다는 많이 안 했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유머 코드가 좀 많았고요. 네. 이제 블랙 코미디 장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코믹적인 요소가 저는 뭐 순간순간 이제 웃음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 최근에 뭐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냥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게 6편의 옴니버스 단편 영화잖아요. 네, 그 한 편 한 편당 되게 그 사회 문제를 곱씹어 볼 수 있었고, 되게 블랙 코미디 잘 다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네. 네. 또 옆에 계신 한소리님은 이 관련해서 뭐 영화 상영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요.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짧게 질의응답이나 소개를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네.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6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15분에서 20분 내외로 짧은 간격으로 이제 집중을 했다가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이런 영화와의 소통이 되게 좋았었고요. 네. 영화 줄거리에 대한 뭐 몰입이나 리액션도 너무 풍부하고 되게 재밌었던 행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되게 제가 그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거의 뭐 감독님 수준으로 앞에 나가 계시던데 역할이 무슨 아니, 저도 좀 봤는데 되게 네. 멋지시던데요? 역할이라고 사실 할 건 없었지만 네. 크레딧에 적힌 서울 독립영화제가 어떤 공간,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아. 해주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불이 켜져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이런 영화였다. 영화에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숨겨져 있진 않았지만 사실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들을 조금 알려주고 그 영화에 담겨 있던 뭐 조그만한 장치들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저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 설명 저희도 좀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쵸? 네. 곧 이따가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이게 6편의 네. 이제 단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영화를 본 그런 느낌을 이제 얘기해보고 그 중에 나는 그 어떤 영화가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나 이걸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반대편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럼 전에요. 네. 네. 저부터 얘기하자면 네. 저는 일단은 가장 그래도 이야기거리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요거 제목이 이게 맞나요? 예. 예, 요게 저는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이며 네. 예, 그거 많이 조금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가장 저는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어떤 면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네. 일단은 지금 태어날 그 손주의 본적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부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부부랜다. 부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 네, 네. 그래서 딸이 되게 좀 지식 있고 또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딸 아이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임대 아파트 그쪽하고 아이들을 반전이 섞이고 있었죠, 반전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즘 주호민 사태도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호민 사태라고는 하지만 그분이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분도 되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난 거일 수도 네, 있고 네. 또 어디나 이제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듯이 네. 선생님 중에서도 또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또 네. 그런 분들에게 당한 학부모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건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6편 중에서 가장 이 편이 제가 개인적으로 개억에 남는 신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주어민 그 사태 관해서는 저도 그 핵심적으로 네. 그런 뭐 사회 구조나 시스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사 뭐 이제 인권? 학생 인권에서 교권 침해로 그게 이슈화 되긴 했는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중요한 건 그 좀 그 구조가 좀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그 특수학교 이제 교사들의 그런 처우가 개선이 될지 이런 문제로도 갔어야 했는데 조금 저도 그런 면은 좀 아쉬운 면이 좀 네, 있더라고요. 아쉽고 안타깝고 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승우님? 네. 승우님은 보시고 어떤 영화가 좀 인상이 깊었나요? 6가지 중에서 이 네. 하리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고양이를 같이 키우고 있던 한 커플이 네. 이제 이 고양이를 이제 누가 데려갈 건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리를 담은 편인데 네. 요즘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는 이 횟수가 늘고 그런 가정이 늘다 보니까 이 동물 이제 동물권. 네, 네. 동물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에 대해서 이제 커플이 다룬 건데 이제 누가 더 못 데려가나를 다루는 책임전과로 그렇죠. 가게 됐어요. 누가 데려갈 건지 나는 네. 못 데려간다 나는 못 데려간다 누가 더 못 데려가나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웃음 요소도 있었지만 네. 사실 이 동물 애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2편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는 그 동거 커플이 나와가지고 좀 동거에 대한 그런 저 처음에는 그거구나 보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 배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의상에서부터 너무 고지식한 게 느껴지는데 봤을 때 그 여자 친구는 이제 뭐 정이 떨어진 것 같고 남자는 약간 미련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누가 이제 우리 하리보를 데려갈지 말지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다가 이제 여자가 혼잣말로 우리 헤어지지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뭐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니 하리보 말이야. 그 고향 얘기를 막 했잖아요. 두 커플이 굉장히 저도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종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제 네. 그 이제 반려모의 뭐 입양 문제, 동물권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을 다 좀, 네, 약간 망라한 것 소소하게 같아요. 다 네. 비트는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전 동물을 안 키워가지고 동물 여기 다 키우세요? 저는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몇 년 키우셨어요? 강아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와. 그 강아지가 한 2살, 그러니까 사촌이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저희도 저희가 키우게 돼서 한 지금 7살, 8살 이쯤 됐는데 저희 강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재밌게 봤던 편 중에 하나예요, 하리보가. 아니 근데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는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이렇게 산책을 매일 시켜줘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은 엄두를 못 낼 것 같아. 되도록이면은 저는 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도 사람도 좀 혼자 고립되면 굉장히 우울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게 이제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네 그런 뭐 정서적인 면을 많이 맞아요. 고려해줘야 되는데, 네 요즘엔 그런 동물권에 관련해서 많이 그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도 빨리 가셔야 되는 게 혹시 산책 때문에? 산책은 저녁에 아침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 맞아. 일찍이랑 저녁에 하는데 저희 맞아, 집에 맞아. 옥상이 있어가지고 네. 옥상에 좀 뛰놀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가 그 실외 배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그럼 안 키우세요? 저는 랜선으로. 랜선. 어떻게? 그러게 뭐지? 네, 영상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운다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는. 네. 그렇구나. 손으로 또 키우신다는 분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본인이 인상 깊었던 그 이제 단편의 줄거리까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이제 줄거리 담당을 드렸는데 따로 네. 이제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현서님은 어떠셨어요? 네, 어떤 그 단편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네. 제가 초반만 보고 후반을 못 본 게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앞부분 짤막하게 본 내용 중에 진정성 실천편에서 나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 에서 나온 말이 나 신 못 믿겠어라는 말 때문에 이후에 서로의 결혼관 얘기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 네, 부분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못 본 게 되게 아쉬운데 솔직히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 들어서 과연 결혼은 어떤 걸까라는, 저는 아직 어리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남자친구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내용일지 계속 궁금해서 신경 쓰였던 편인 것 같아요. 공연이 왜 이렇게 심도가 깊은 거야? 네. 어떻게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중심 부분은 좀 진지하게 좀 다가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관에 대해서 그 두 커플들이 그 남자친구는 이제 개신교고 여자친구는 나는 개신교보다는 차라리 선택하려면 불교가 좋아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혼을 굉장히 뭐 그 이벤트를 어떤 그렇게 하는 데가 요즘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 있는 것 공간을 같더라고요. 빌려가지고 이제 남친이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딱 하는데 그 여자친구는 이제 결혼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한 상태고, 그리고 나는 만약에 하게 되면 나는 불교지 뭐 천국 뭐 지옥 네. 이런 거는 뭐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기후 위기도 있고 뭐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 여자친구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 보시면서 그러면 현서님은 또 그런 면에 그럼 결혼에 대해서 좀 이 영화를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면이 종교적인 면이 좀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일단 제가 좀 심각할 수준의 무신론자예요. 사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제가 방금 산다고 했던 개봉역 바로 옆에 철산역이라는 역이 하나 있거든요. 그 근처에 유독 극심한 기독교 신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 붙잡고 설교하고 이러고 그러세요.
저 그 근처에 자주 가기 때문에 네, 알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당했다 보니까 종교 자체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신을 못 믿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결혼을 꼭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최근에 친구랑 했던 얘기가 네. 결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후반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의지하고 함께 경제 그거를 합칠 수 있는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이 되는데 그게 꼭 사랑해야만 하는 걸까? 그냥 친구끼리 결혼하고 우리끼리 집 합쳐가지고 같이 살면 안 돼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거든요. 요즘 최근 가족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하리보 편에서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성이든 뭐든 친구든 연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지 꼭 사랑하고 이벤트를 하고 뭐 이런 쪽의 결혼은 꼭 그렇게 막 구체화되고 보수적이지 굴게 아니어도 네.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그 변호사가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이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되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얘기할 법한 얘기인데 현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막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긴 아니다. 결혼은 그냥 경제 공동체 일뿐이다. 일뿐이다는 아니지. 먼저 이제 경제적으로 남녀가 좀 협력하는 그 차원에서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랑에 대해서 꼭 사랑해야만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공감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너무 낭만적인 사람들은 정말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다른 시각으로 좀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네요. 얘기가. 근데 놀라워요. 그 변호사님의 하신 말씀하고 네.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상통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네, 좋네요. 귀가 있으시네. 네, 그런 현수 생각이 학생하고는 들어요. 그냥 인턴십으로 같이 있지만 이야기를 깊게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그쵸? 수ung 대표.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한소리님은 그 이제 상영회를 이제 네. 주관해 보신 입장으로서 쪽 뭐 평론가 입장도 괜찮고요. 근데 6편을 그냥 네. 짤막하게만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렵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프롤로그에 우선 거기 중소기업 거기 사장으로 나왔던 그 분이 다른 독립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다른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익어서 그분 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유의 두 분 중에 누구?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님. 그분이 자주 나와요? 네, 자주 나와요. 네, 그 그래서 안경 쓰신 분. 네, 맞아요. 네, 어디서? 네. 그 이번에 드림인가 거기서도 네, 나오고 맞아요. 되게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뵐 수 있었는데 네. 특히 그 사람들이 남미 가는 건 좋아하면서 남미 사람들은 싫어해요. 뭐 이런 맞아. 아주 굉장히 예트가 있어. 그 대사도 되게 찰지고 그분 특유의 그 연기로 되게 잘 들렸던 대사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네. 근데 그 줄거리를 지금 같이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 네. 짧게.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노트나 영화 시놉시스에 따르면 일단 그 윤성호 감독의 프롤로그라는 첫 번째 상영작은 그 누가 더 악덕한지 겨루는 기업 관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대기업의 과장 김 과장님과 이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사장 양 사장님 이게 제가 말했던 캐릭터가 이제 양 사장님 캐릭터인데 그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고 이 둘은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면서 대화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탁구공 튀기듯이 빠르게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노조 관련된 문제 가운데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점원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제 프롤로그라는 이름답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의 분위기를 잡는데 조금 중요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좀 궁금했던 궁금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하리보인데요. 하리보 역시 이제 그 고양이가 등장하는 동물권을 다루는 이야기였고 하리보가 이제 고양이 이름인데
제가 그 상영회를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그 하리보를 보면서 이혼 가정의 아이라고 생각이 저도 든다라는 저도 질문을 받았거든요. 양육권을 양육권에 가지고 대한 분쟁하는 네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도 봐도 되겠냐라는 학생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물을 다루지만 어쨌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재밌는 작품이겠다. 좀 그러니까 유머만 가진 작품이 아니라 되게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이겠거니 또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제 이혼 가정이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든 이제 그거를 키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당사자인 동물과 그 아이 양육권으로 본다면 그 아이의 입장은 들어봤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져오는 작품으로도 읽혀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라는 작품은 소개해주신 대로 그 지역 차별에 관한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 그 따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엘사라고 LH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엘사. 문제까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이제 이 작품의 엔딩에서 갑자기 둘이 탁 사라지게 되는 그 맞아요. 칼같이 찬란해는 맞아요. 그 맞아요. 장면 그 연출이 되게 재미있었고 날카롭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만의 신경질적인 어떠한 모먼트를 보여주는 거였다고 그 감독님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만해라 이제 더 뭐 자세한 그 단어들이 생각이 안 음. 나,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 그 자기만의 그 뭔가 신경질적이고 그만했으면 좋겠는 그 심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데 그 의도가 되게 적합하게 와닿았던 네,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진정성 실천편은 그 강아지 반려동물 간식 업체에서 남혐 단어를 다뤄서 문제가 되던 네, 그런 걸 다룬 에피소드였고 그 사실 그 거기서 말했던 게 막 허버버버를 네. 정말 강아지가 허버버버 먹는다. 결국 마지막에 네. 진짜 허버버버잖아요. 맞아, 이렇게 맞아. 보잖아요. 그렇게 그 강아지를 강아지가 이제 밥을 먹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됐고 그걸 사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 그 직원과 대표의 입장이 이제 막 재밌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네, 손에 손잡고 그다음에 새로운 마음 두 편이 나오는데 손에 네. 손잡고는 그 네. 커플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네. 휴지를 이렇게 우는 장면에서 휴지를 너무 많이 뽑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희 너무 지나치지 않아? 한 3장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뽑아 했는데 그 나중에 감독님과의 대화 그 GV 이벤트 거기 행사에 들어보니까 사실 그게 이제 프로포즈 상황을 두고 이제 환경 문제를 좀 다루고 싶으셨다고. 진짜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가 조금 그거 그 밸런스 과하게, 조절을 잘 했나 못했나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자기가 좀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느끼셨어요? 그 휴지를 많이 뽑을 때 쓰레기도 저것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네. 그 이벤트 하는데 그 뭐 반짝이는 것들 네네네.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한 것들 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런 것도 그런 그 환경 문제 뭐 쓰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 의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나눠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씬까지 끝나기 직전에 네, 이제 네. 직원이 이렇게 빵 터트리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마지막에 쓰레기가 남겨진 그 화면을 비춰주면서 그것도 환경 오염에 대해서 좀 다뤘었지 않나. 근데 아마 주의 깊게 보이지는 않았던 거가 이제 아쉽지 않았나. 네.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여기 있는 5명의 인원이 그걸 보고 좀 환경 문제를 다루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혀 못 느꼈어요. 나는 일단 전혀 못 거기에 느꼈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커플들의? 프로포즈를 하는데 결혼관 문제. 뭐라 그러지? 직원분이 되게 이런 거 맨날 보니까 힘들겠다 나 이렇게 직원분이 생각했지. 모자를 쓰셨잖아요. 응. 그 모자 나오는 게 이거 맞아요. 맞죠? 실행 모자 같은. 실행 모자를 쓰는데 나중에 딱 벗으셨을 때 이제 네. 머리가 그쵸. 네. 근데 너무 많이 보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좀 식상하죠. 오바된 분위기도 있고 좀 한심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내 얘기는 아니니까 저 커플들이 너무
좀 음. 그렇게 뭐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좀 네, 재밌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다시 봐야 되겠어. 저 솔직히 환경 전혀 생각 못 하고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저는 네. 그냥 어질러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아 저거 언제 치울까. 알바생의 입장으로. 맞아요. 약간 저걸 또 치우고 다시 세팅하고 네. 예약한 사람도 되게 많고 이러니까 맞아. 언제 저걸 다 치우고 있을까. 아니, 나도. 결국은 그 커플은 뭐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하기에. 하기에 끝나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한인미 감독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작품은요, 이제 직장 상사와 이제 거기 대리의 대화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김 팀장님과 네, 정대리였던 네.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먹다가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 집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을 싸와서 직원들이랑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막 이제 거기서 장치로 나오는 게 꿈인데 이제 꿈과 현실을 오고 가는 그 똑같은 상황이 재연출되면서 어떻게 이제 이 김 팀장님이 네. 자기의 손해를 잘 어떻게 드러내고 직원과 소통하느냐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앞부분이 꿈인가요? 뒷부분이 이제 꿈인가요? 앞부분이 꿈이죠. 앞부분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뭔가 나름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제 다르게 흘러가는 듯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 김 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좀 재밌는 연출이었던 네, 것 같아요. 요 영화는 새로운 마음 한인미 네. 감독이 하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직장 상사와 이제 여자 부하 직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평소에 그런 뭐 성추행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표현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 영화 내에서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그 성추행 문제가 처음부터 거론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 김 팀장님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제 회사 분위기를 좀 어떻게 바꿔보고 업무 분장도 다시 나눠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네. 이제 직원 한 명을 이제 그만두게 하거나 휴직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고요. 네. 정대리는 자기의 일이 너무 육아휴직에 관련한 문제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다른 육아를 하고 계신 다른 직원분의 업무까지 자기가 맡아야 되게 되면서 업무가 자기한테 너무 많이 쏠리니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조정 좀 해달라라고 꾸준히 해왔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둘이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정들이라는 여자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된 시기 그 초에 둘 사이에 어떤 성추행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공론화하진 않았지만 서로 이제 뭔가 찜찜하게 서로 마음에 갖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그 문제를 김 팀장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새로운 마음과 그다음에 정대리에게는 그건 절대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일종의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걸 아예 없던 일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서로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그 업무가 자기에게 너무 많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휴직시키고 할 것인가 뭐 그럼 정대리가 원하는 대로 저 직원을 휴직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기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냐 또 이러기도 서로 입장차가 좀 입장차가. 네, 다르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현서 학생 할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못 아직 이 편을 봤을걸요? 못 봐가지고. 네. 그러면 현주 쌤이 아니요. 하실까요? 죄송해요. 제가 할 얘기 있어요. 네, 승우 쌤. 네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제가 본 거는 아무래도 직장 상사의 입장과 이 직원 부하의 입장이 워낙 선명하게 다르고 또 보는 시각과 자신이 원하는 시각이 워낙 정반대이다 보니까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무슨 수평선처럼 계속 엇갈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지만 워낙 정반대이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대화 속에서 계속 갈등이 느껴지는 듯한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 계속 엇갈리고 나중에는 언성까지 좀 높아지게 되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뭐 그 네. 직장 상사는 지금 그 직장 저기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네. 한 명을 잘려야 되는데 무급휴직을 네. 줘야 되는 네, 현상. 그런 입장이고, 네. 그 직원은, 나 아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그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 업무 위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을 뿐이지 나는 여기 회사 나갈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그 사이에서 뭐 그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그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그 성추행 관련해서 네, 그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직장 상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좀 뭔가 면죄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연출 의도가 이제 최근 얘기를 많이 하는 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갑과 을 사이의 관계.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갑과 을, 그러나 우리가 을 입장에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병에 대해서 굉장히 타자화한다. 네, 이런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을인데, 나보다 더 다른 약자들, 이제 병이라고 하는 그 약자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게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도, 병의 입장으로, 이렇게 치환시켰을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다른 입장으로 또 펴는 것에 대한 그런 걸 좀 뒤트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은.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 앞에 보면은 그 1편에 그 윤성호 감독이 총괄하신 감독이시죠? 네, 총괄 프로듀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더 악덕한지 겨루는 기업 관리자들. 저는 이 영화는 2번 봤는데요. 그 두 분 중 이제 이 영화 구조가 편당 2명이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 윤성호 감독이 그렇게 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딱 네, 네. 두 명이 나오고 네. 그리고 6시간 안에 해결해라. 네. 네, 그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영화를 찍을 때 미션들이 있었던 건데 말씀해 음. 주신 것처럼 한 영화에는 2명의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갑과 을, 뭐 을과 병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네. 또 그 6시간 안에 찍어야 된다. 근데 이런 일종의 이런 미션들을 촬영하기 이틀 전에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들에게도 되게 창의적이고 되게 신박한 뭐 좀 그런 챌린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그랬을 것 하고. 네. 그러니까 한 편당 무조건 6시간 안에 네. 그걸 다 찍어버려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촬영진 스태프들은 동일하고 그 감독님들이 계신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 감독님 6시간 찍었으면 다음 감독님 차례 다음 장소로 또 가가지고 또 6시간 찍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참신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그 하리보 장면에서는 고양이 인서트 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치, 애가 어디로 튈지 네. 모르니까. 그 감독님만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난 다음에 촬영 감독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한 번만 다시 이제 촬영을 한 와달라고 번 더. 해서 네, 그래서 1시간 더 해서 그분만 7시간 찍었다고.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하리보가 저는 되게 좀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애가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생긴데. 실제 거기 하리보 편 같은 경우는 그 김소영 감독님인데 거기 여자 배우님이 김소영 씨거든요. 네. 본인이 연출하고 본인이 출연한 그 유일한 에피소드였는데 실제 그 감독님의 반려묘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국수. 진짜요? 네, 국수 고양이. 국수 맞아. 네, 국수. 원래는 국수 그래서 이름이 크레딧에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왔구나. 네. 네. 그래서 그 프롤로그 작품은 이제 누가 더 악덕한지 겨루는 기업 관리자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 과장은 대기업의 과장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경영진인데 네. 그 소규모 하청업체. 하청업자인 거예요. 서로 입장차가 네, 네. 있는데 이제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폄훼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래서 노조가 생겨야 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내들이 다 있었다는 게 되게 날카롭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서로 이제 내면의 소리도 막 나오잖아요. 마음의 소리. 네, 좀 어떠셨어요? 그 승우님은?
저는 그 사장님 음. 그분의 그 말하는 투랑 이런 게 너무 그 약간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꼰대스러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뭔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뭔가 속마음을 숨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속내가 뭔가 다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거든요. 마음의 소리가 그 다 얘기가 들리는 하기 것 전부터 이미 네. 그 속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지 않나. 그게 네.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잖아요. 너네 노조 있던 거 걔네들도 다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노조 이런 거 결성해서 지네 이익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 지금 직업 굉장히 이렇게 이제 퀄리티도 높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힐러하는 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현주쌤은 그런 거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나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조용히 약간 있었구나. 그러면 되게 이게 감독님이 되게 잘 비트셨다.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영화 단편 영화가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무순되는 상황, 허위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비틀었다.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현주 쌤이 말씀하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네. 여기 이제 부녀지간 나오는 영화가 네, 그게 이거잖아요. 가장,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면서 이제 전라도 폄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버지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고 자기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이제 폄하를 당한 거죠. 전라도에 대해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이게 좀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였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제 화면을 좀 본 게 있는데 그 감독님이 자기 얘기를 여기에 넣으셨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나 아는 친구 누군데 뭐 해외에 갔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 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뭐 너무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야 너 전라도냐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회적 시선이 너무 이제 지역 차별 이런 걸로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전라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많이 조금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전라도 분이고 저희 엄마가 경상도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화개장터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막 이런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는데 너무 궁금하다. 나 진짜 듣고 싶다 진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개장터 커플이라고 저희 이제 가족들은 네.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뭐 크게 그런 걸 느껴보지를 않아가지고 전라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딸이 잘 컸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게 또 나의 일이 돼버렸을 때는 또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네. 부분이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그 남편을 따라서 전라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못마땅하신 그렇지. 거죠. 이제 손주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본적 얘기 안 하는데 본적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자료를 막 아버지가 갖고 오셔가지고 야 김연아 봐봐 야 부천 출생으로 여기 본적이 나오잖아 다 나온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비용이 다 추가 그게 발생하니까 너 잘 생각해봐라 이제 출생은 서울에서 하는 게 좋겠다 뭐라고 이제 권유를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반전이 네, 있죠. 그렇게 이제 곱게 자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그 따님이 굉장히 의식이 있는 따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띵동 초인종이 울리면서 뭔가 모든 게 사인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 아파트에 그렇죠. 네,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로, 뭐 예. 이제 뭐 설문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LH 네 사는 그 아이들은 우리 단지에는 뭐 받을 수 없다. 이거 뭐 사인하라는 네, 맞아요. 거에서 거기 용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용어죠? LH. 사는 사람들에서 LH 사는 사람들 엘사라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아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좀 약간 위선이구나.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엘사는 차라리 좋은 단어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데가 많거든요. 여기는 휴로 시작해요. 맞아요. 휴. 휴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아, 실제로 불러. 네, 그렇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엘사 표현은 그래도 예쁘네. 저는 또 그렇게 하면. 네, 저는 그래서 엘사는 처음 들었어요. 그 이제 저도 처음 말씀하신 그 들었어요. 수로 시작하는 거는 그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LH도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양면성이 이렇게 있구나. 그 딸한테서 아버지는 이제 거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 딸 그래도 곱게 자랐네. 감동 먹잖아요. 의식이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감독님이 짜증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뭐야 왜 갑자기 화면이 없어지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저희가 강서구잖아요. 네. 거기에는 마곡이 아무래도 신도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마곡커라고 부르거든요. 뉴요커가 아니라 그 여기 강서구 내에서도 막 그런 것들이 약간 오고 가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옆집에 살던 분인데 이제 분양 이게 돼가지고 마곡으로 가신 분이면 이제 마곡화 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마곡이 이제 거의 분당 분위기라면서요. 그쵸. 네. 난 마곡에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담아내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엘사라는 표현은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 알 수도 있었을 법만.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약간 그 밤에 봤는데 그 뒷부분이 약간 작게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데 나 그 이제 끝까지 못 알아먹었어. 네. 한 번 더 이제 돌려봤더니 그 이제 엘사 그거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봤는데 네 그런 면이 좀 허위와 모순 이런 것들이 좀 네. 느껴졌고요. 그 영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정성 실전편 최하나 감독님 그 영화 이걸 현서님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러셨군요. 하리보까지 보셨죠? 네, 딱 거기까지. 네네네. 그 하리보 영화는 보고 좀 어떤 점 좀 저도 다가왔어요.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이혼하는 부부를 빗대어 만든 영화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 사실 요즘 제 친구들 10명 있다고 치면 그중 7명 정도는 이혼 가정이에요. 이제 흔하지가 않을 정도라.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혼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애초에 저도 이혼 가정이고요. 그래서 근데 적어도 부부가 아이가 있다면 적어도 아이 앞에서 사이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고양이 앞에서 그러잖아요. 객식구를 데려갈 순 없잖아 라던가 모자 갖다 버려 이런 맞다.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현실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던가 서로 막 한다던가 그거 애들한테 전부 다 트라우마가 되고 전부 지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애들한테도 고양이 대하듯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리보가 이제 밖에 있는데 그 문을 이제 닫는 장면 거기에서 좀 인상 깊게 다가왔나 봐요. 그런 면들이. 네네. 네. 거기서도 남자가 여자한테 너 방금 실수한 거야. 고양이가 들었으면 어떡하냐. 다 들은 거라고. 그렇구나. 우리도 똑같이 한서랑 영화를 보고 바로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억이 안 남아. 마지막에 이제 선택하라고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책임 전가를 하다가 누군가는 이제 얘를 데려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문을 쫙 연 다음에 그냥 엄마 아빠가 애기 때 이렇게 이리 와. 누구한테 내가 더 선택 이제 받는지. 받을 것인지 엄마가 이제 좋아, 아빠가 좋아. 그치. 근데 그 남자친구도 너무 웃긴 게 저는 이제 걔가 하리보가 원래는 너 더 좋아해가지고 맨날 너 오기 전에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랬다면서 서로 막 너를 더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자기네로 이제 그 여자친구가 나는 우리 원룸가니까 못 키울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알러지 있어가지고 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런 면들이 그래서 저는 그 자녀 양육하고 좀 처음부터 좀 약간 그게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혼 가정에서 그 자녀를 이제 누군가 두고 이게 데려갈 것인가 그런 것도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진정성 실천편에서 그 뭐 원래 이렇게 남성 혐오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뭐 하나의 뭐 그런 형체들 뭐 이게 손짓으로 하는 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그 업체 그 팀장님이죠. 이분 연기도 저는 너무 코믹했는데 너무 이제 재밌었는데 이분 막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에 이제 올리는데 그 직원이 뭐 굉장히 단어 하나를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쓰면 될까요?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단어도 이 부분은 사료기계로 바꾸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기도 무슨 그 핸드폰에서 누군가에게 뭐 뭔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이제 화해 메시지를 던지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그 단어를 쓰니까 이제 그 단어로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아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진정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게 쓰여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그래서 진정성이란 단어 너무 싫어한다. 도대체 진정성이란 뭐냐? 진짜 진정 어린 마음이 들어간 거냐? 이것도 되게 뭐 좀 모호하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아니 질문이 진전성이 없어가지고. 네. 진정성 있게 아닙니다. 답변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그 요즘 막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남성 혐오라든지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그 단어를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는 건 너는 그쪽이구나라고 이렇게 구분 짓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저 MG가 아니라서 그런지 뭐 허버버버 그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만 처음 들어봤는 줄 알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네. 어떤 식으로 들어보셨어요 그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제 한창 남성 여성 간의 남녀 갈등 이런 기사 같은 걸 봤을 때 뭐 무슨 특정 단어를 사용해서 뭐가 논란이 됐다. 뭐 어떤 편의점에서 뭐 홍보 글로 뭘 이렇게 작성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뭐 손모양이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다라든지 저는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손동작이나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게 논란이 됐다는 걸 보고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래 맞아. 나. 저도 처음에는 뭐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허버허버란 단어가 사용돼서 이거에 관해서 사과문을 써야 한다 했을 때 저는 그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하시던 분이 남성 혐오를 가진 분을 표현하려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보이는 그대로 썼던 것뿐인데 그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문을 진정성 있게 써야 한다 라는 부분이 되게 모순스러우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사회적인 문제를 꼬집은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람 씨의 강아지는 진짜 허버허버하고 먹는다. 그래서 동영상을 같이 보잖아요 마지막에. 네. 네 현서님은 그 장면 못 보셨다 그랬나요? 그런데 요즘 남성 혐오 관련으로 큰 사건이 하나 주변에 있었어서요. 뭐죠? 림버스 컴퍼니 일러스트레이터 해고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게임에서 나온 일러스트에 그 아까 말한 편의점에서 나온 그 손동작 모양의 그림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 커뮤니티에서 그 게임의 별점 테러와 본사에 찾아와서 협박까지 하는 사건이 나서 그 회사에서 3시간 만에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집에 밤 11시에 전화해서 해고 통보를 보냈다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솔직히 저는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한창 유튜브에서도 젠더 갈등 관련으로 얘기가 너무 많이 떴을 때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커뮤니티 간의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심화만 돼가고
내가 근데 이건 이래도 괜찮지 않아? 뭐 강아지가 허브허브 밥을 먹을 수도 있지란 얘기하는 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란 반응이 아니라 너 트팸이야, 너 팸이야, 너 그런 성향이야 라고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게 있다는 게 요즘 세상 참 정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좀 저는 이게 뭐 좀 갈라치기로 좀 이게 양상이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좀 이게 사회적인 이제 갈등이 워낙 다방면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남녀 갈등도 양극화가 너무 극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표현 자체도 이것이 남혐이냐 여혐이냐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갈라치기라는 걸로만 가는 그 양상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편을 보면서 그 6개 편 중에 제일 그 언어 그 사용 단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던 편이라서 더 좀 재밌게 봤던 편이었는데 그 진정성 그 말씀 주셨던 진정성이란 게 어쨌든 언어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 언어라는 게 사실 처음부터 그런 의미를 갖던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을 어떤 상황을 거치면서 특정한 의미가 만들어진 계기도 많고 그거를 따라가기가 사실 힘든 저도 따라가기 네. 힘든 편이어가지고 네. 좀 느려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서로 같은 의미를 공유한 게 아니라 이 말이 가진 되게 어떤 양면성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서로 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부터 해서 서로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말을 나누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정말 같은 의미를 공유한 게 맞을까? 그게 맞다고 해도 아닌 빈틈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진정성 편부터 다른 편들도 다 통틀어서 되게 말이 가진 힘이나 그런 뭔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말이 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진짜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맞느냐에 관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러네요. 대제목이 말이야 바른말이지니까 그게 그 6개 맞아요. 중에 가장 그게 맞아요. 그게 그 핵심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왜 제목을 마리아 바른말이지로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뭔가 따질 때, 야, 마리아 바른말이지. 톡 까놓고 얘기했을 어우, 때, 찰지다. 네. 그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아,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되나? 진정성 있어서 가자. 네. 아유. 그래서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진정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사과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럼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란 무엇인가? 근데 지금은 좀 이게 행동이 받쳐주는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그게 진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기 쉽고, 사과는 쉽게 하지만, 그 말만 이렇게 던지고 아무런 행위는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런 면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진심 어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제고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덧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뭐 6편 얘기를 그러네요. 네, 굉장히 이제 좀 잘 다룬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키워드 중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룬 이 영화였는데 제가 이거 결혼 얘기가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요 키워드를 요 대본에 써놨는데 요거만 짧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MZ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결혼관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Z세대들도 이제 그 사회적인 환경 영향도 있겠지만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저는 경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은 자기 생활에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서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춰지고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제가 MZ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뭔가
제 힘으로 뭐 독립적이거나 진취적인 행동,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체계 내에서 창의적이거나 그렇게 해봤지, 정말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20살이 됐다고 해서 진정 성인으로 살아봤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랬던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나이가 됐었을 때쯤에야 비로소 내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뭔가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반을 조금씩 다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쯤에 결혼 정년기라고 하니까 난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결혼 정년기는 언제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그러니까 제가 한 20살 때, 어릴 때는 웃긴데, 그, 한창, 그러니까, 뭐, 25, 6이면, 너 나이 때쯤에, 25살 때쯤에, 예전에 너 나이였으면 다 결혼하고 애도 낳았어, 라고 말하니까, 아, 이쯤이 결혼 정년기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통하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친구들이 결혼을 언제 했냐를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29인데, 뭐 작년이나 올해 아니면 내년 한 2, 3년 내로 다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요? 여자인 친구들이. 하는 친구들은요? 네. 일찍 하는데요, 여기 소록이에요. 그래서 네. 일찍 한 친구들은 이제 준비를 하거나 작년에 했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요즘 시대는 한 28, 9, 30, 뭐 31 요게 정년기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제 삶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저는 결혼 정년기가 정말 늦어지고 있는 게 맞고, 또 다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되게 좀 다양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이 사랑해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결혼이 때가 아니야, 나는 결혼 생각 없어, 그게 제가 아직 결혼 생각 없는 축인데 결혼 생각 없어 이런 것 같고. 그 정년기라는 그 단어가 좀 무색해지는 맞아요.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정말 개인에게 네, 맞춰진 사회가 좀 더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그리고 하고. 최근에 30 안 돼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금수저 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좀 집안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받쳐주는 집안에서, 왜냐면 집값이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원이 안 되면 뭐 완전히 포기하고 결혼을 생각을 이제 미루거나 안 하는 그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현수 학생. 선생님. 네. 근데 저는 동거라던가 결혼을 따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사회가 규정한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다만 요즘 비혼주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알아서 그것 또한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약간 비혼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네. 그러시군요. 네. 두구. 유일한 우리 3번. 여기 남성분.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혼 정년기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나이도 있고, 뭐 제가 아시는 분은 뭐 한 40대 후반이신데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요즘에 40대도 다 결혼 많이 하시잖아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4년 전에 결혼을 한 친구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이제 일찍 일찍 가고. 한 친구도 있고 늦게 한 친구도 있고.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금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하고 싶다라고. 너무 사랑하면 일찍 해도 돼. 근데 오히려 빨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능력을 떠나서 그냥 빨리 결혼하면은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고, 뭐 안정적이게 돼야 자신이 비로소 좀 어떤 일할 모티브나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그 인문학자는 이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뭐 MZ 세대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영리한 거다.
이 사회가 결혼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학자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금수저라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 세계적인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하고는 많이 이렇게 그 뒤처졌지만 오히려 그 20대에 결혼하는 율이 되게 많대요. 근데 우리도 이제 뭐 80년대나 그 시기에는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결혼을 이제 일찍 하시고 뭐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관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뭔지 이런 사회 변화에 좀 적응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뭐 많은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동거에 대해서 이제 결혼 전에는 동거를 하게 되면 여자가 너 손해다 막 이런 그런 단어들이 맞아. 워낙 많았기 얘기했어요,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과 이제 남이었던 사람과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동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왜냐면 이제 남편 같은 경우가 이제 군대도 다녀오질 않고 이제 계속 부모님의 이제 그런 보살핌을 받다가 바로 이제 결혼을 했고 또 저보다 연하예요. 몇 살? 3살. 어머 이분 능력자였네.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남편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엄마에게 받았던 걸 그대로 이제 저에게 약간 강요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저도 이제 귀한 딸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 뭐 집안 살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본 거가 아닌데 이제 남편의 잣대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네. 엄마가 이렇게 했었던 게 그대로 묻어나니까 이제 제가 그 맞추기가 서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 입장대로 너무 이제 자기 엄마 같지 않은 환경에 이제 힘이 드는 거고 나도 이제 이걸 같이 맞춰가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결혼 전에 뭐 아니면 동거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예의를 갖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동거를 하게 되면 서로 예의도 좀 갖추고 서로 어떤 일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과 동시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남편이 돈을 더 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동거를 해서 서로의 성격도 좀 알아보고 이러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동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단편에서 그 동거 커플이 손에 손잡고였나요? 하리보. 하리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런 적나라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 딱 들어갔을 때 화장실 씬.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 자, 여기 결혼한 사람 우리 둘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저는 좀 동거 애찬론자예요. 우리 애착까지. 아들한테도 네. 나는 엄마는 상관없다. 오히려 동거가 좋아. 왜냐면 집안과 집안과의 그런 결혼이라는 게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은 좀 감수하고 뭐 가야 되잖아요. 물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자녀를 얻고 싶고 뭐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동거를 굉장히 그런 좀 장려하는 그런 문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냥 사실혼이라고 뭐 이렇게 그런 법적인 제도도 굉장히 다 이제 누릴 수 있게끔 하면서 동거를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걸 우리나라가 본받아서 제도적으로도 좀 동거를 하더라도 이런 제도까지도 다 이제 뒷받침이 돼서 굳이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 동거하는 그 생활 안에서 그냥 그런 비슷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꼭 뭐 제도의 그런 두 사람을 딱 그 제도 안으로 그냥 퐁당 들어가게 한 다음에 너희는 뭐 우리는 뭐 예전에는 그 이제 주례사도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막 강요 아닌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동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해본 사람으로서 그치? 나는 안 해봤지. 아니 이게 네. 결혼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결혼을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서 그 뭐 20대 때 저는 이렇게 결혼에 대한 그런 환상이 없어서 주변에서 이제 워낙 좀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이 네. 뭐 언니가 결혼한다니까 좀 믿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약간 저를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느껴지는 경계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비혼주의 그런 느낌도 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두 맞아, 번 맞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형식적인 삶에 좀 그런 게 안 느껴진다. 이런 얘기 조금 들어서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걸로 좀 결혼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좀 더 자유롭게 네. 살았을 걸. 그러니까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친하지만 처음 봤을 때는 결혼을 아직 안 한 분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진짜?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난 나 그렇게 딱 느꼈거든요. 최근에 좀 더 뭐 이렇게 하면 낯간지럽지만 최근에 머리를 기르니까 저 이제 뭐 그쪽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몇 달 이렇게 봤는데도 결혼 안 해, 이제 비혼주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좀 간혹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느낌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아줌마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 반면에 또 그런 비혼주의다 이런 사람 그런 게 최근에 좀 맞아.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내 그런 내면에 그런 게 느껴지나? 아니 갑자기 그 자랑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 하다 보면 꼭 네. 이렇게 되네. 네. 네. 네, 아무튼 오늘 다 못할 줄 알았는데 6편을 그래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네.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시간 다 돼서요. 이제 한마디씩 하고 네. 다음을 또 기약하고 오늘 저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MZ 세대들은 저기 이제 밖에 저희가 이렇게 네. 공간은 작지만 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게 건물과 네. 저기 이제 안 담기는데 이제 네. 벽면에 통 유리까지는 아닌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유리 사이로 저 아파트도 좀 보이고 네. 여기 이제 대림역하고 좀 가까운 이제 지역인데 저희 스튜디오가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먼 길을 와주시고, 또 영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MZ 세대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너무 저는 좋았어요. 네. 네,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하시고, 네. 저도 끝내겠습니다. 저 혼자서 볼 때 또 뭐 상영회 하면서 볼 때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얘기 나눌 때 다 다른 얘기로 되게 좀 다른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 알 수 있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되고 네. 또 다시 한번 보고 싶게 영화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맞아요. 뒷이야기나 뭐, 요런 건, 요런 의미다. 네. 이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소개를 간략하게 너무 잘해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가장 어리신, 네, 풋풋하신 우리 현서님은 오늘 이 라디오 방송은 처음 해보신 거죠? 네,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어떠셨어요? 처음인데 되게 좋은 경험 된 것 같고 아, 다른 네.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결하게 너무 대답 잘해주신다. 네.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또 언제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길게는 얘기할 게 없죠. 네, 영화 굳이- 그냥 보면 그냥 끝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영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유,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다음에 또 잡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네. 지금 현서 학생이 가장 최근에 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영화를 같이 보고 바로 방송을 하면 어떨까. 네. 좋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원래는 원래 그 장소에서 영화를 네. 보고,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할애되니까, 네. 네, 그런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하나의 그러면 좋을 영화를 것 같아요.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나질 안 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게? 아니 어떤 이제 장면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오늘-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영화담을 쭉 했잖아요. 한 번 보면 기억이 당연히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번 더 보니까 아, 이 장면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 한 번 더 이제 되짚어 보는데 네, 그런 그쵸? 면이 네. 조금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영화라는 게 한 번만 맞아요. 보기보다는 여러 번 더 음. 봐야 보이는 게 더 많아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이게 나 아는 분은 뭘 물어보면 너무 술술술술 대답을 잘하시는 그런 사람들, 네. 진짜 지적인 사람들. 음. 그래서 아, 이 사람 머리가 좋은가 보다. 뭘 물어보면 이제 주주주주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아, 원래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저 10번 봤어요. 이런 거예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 한두 번 이렇게 슬쩍 보고 다 기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 이 책 자기 10번 봤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영화를 막 수십 번을 본대요, 한 작품은. 네, 그러니까 막 그 대사까지 막 다 외우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면들이 이게 한 작품을 여러 번 보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그냥 딱 한 번 보고 이렇게 느낌을 그냥 순간에 이런 그런 감성적인 거를 그것만 간직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사회적인 네. 문제들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언제 이렇게 MZ 세대들을 이렇게 여러 번 모셔다가 그러게요. 그런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해 볼 기회가 있겠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도 한번 잡아봅시다. 네. 그럼 그때도 한소리 쌤이 네. 조금 영화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할 수 있으면 네. 선정해서 오겠습니다. 아, 네. 요즘에 뭐 핫한 그런 영화 있나요? 요즘에 기대하고 있는 독립 영화들이 몇 작품 있는데 네. 아직 보질 못해서 수라라는 다큐멘터리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수라상의 수라는 아니죠? 그러게요. 수라상 다른 그렇게. 수라 같은데 아수라의 수라 뭐지? 아, 궁금하다. 네. 네. 지금 정확하게 제목이 헷갈리니까 지옥 만세라는 제목으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궁금해하는 점. 보시고 다시 한번 추천해 나 주시면. 지금 지옥만세 하니까 그 커플이 지옥에 가면 1인 동방권 주는 거 있겠지 막 그게 너무 나도 가고 싶은데 거기는 이제 뭐 믿는 사람만 가니까 나도 그냥 이제 동방권 하나 주지 않을까. 그 대사가 또 떠오르네요. 아, 두 번 보면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은 마리아 발음 말이지 독립 영화로 네, 재밌게 담소 나눠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기 화면을 보시면서 네, 손을 흔들면서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